안녕하세요. 자, 구름이도 인사. 안녕하세요. 영쌤 라디오의 소영쌤입니다. 여기 앉아. 얘는 저희 강아지 구름이입니다. 저의 반려견이 되었는데 지금은 저한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가족이 되었어요. 어린 자녀를 키우시는 어머님들은 아이들한테 어떤 자존감을 키우고 용기를 주고 자신감을 심어주려고 칭찬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더라고요. 칭찬이라고 사실 좋기만 할까요? 어떤 칭찬을 하면 정말 효율성 있고 효과적인지 오늘은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칭찬을 받으면 기분이 좋죠. 순간적으로. 근데 이제 부모님의 메시지를 지속적이고 주기적으로 듣고 자라면 아이들은 어떤 부모님이 그려진 상대로 굉장히 의식을 하면서 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칭찬도 되게 생각을 많이 하시고 주의하시면서 하셔야 되는데 칭찬에도 해야 될 칭찬과 하지 말아야 될 칭찬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칭찬부터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하지 말아야 될 칭찬 첫 번째는 외모에 대한 칭찬입니다. 아이 못나니 정말 너 진짜 못생겼다 뭐 이런 말도 어른들은 귀엽다고 오히려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런 말을 또 계속적으로 듣고 자란 아이는 자기 외모에 대한 어떤 또 열등감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당연히 좋지는 않은데 반대로 너 진짜 잘생겼어 너 너무너무 예뻐 공주 같아 왕자 같아 외모에 대한 칭찬으로 그렇게 듣고 자란 아이도 자기를 굉장히 또 과대하게 생각을 하고 클 가능성이 높아서 그런 칭찬을 어느 순간 받지 못했을 때에는 굉장히 그 좌절감이 또 밀려오기도 하고 어떤 인정이나 외모에 대한 그런 부분을 충족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그쪽에만 굉장히 몰입해서 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앞으로 말씀드릴 다른 종류의 칭찬도 그렇고 외모도 그렇고 저런 강아지한테는 아이 예뻐 이런 칭찬은 얘는 깊이 있는 사고를 하기는 좀 어려운 친구니까 할 수도 있지만 뭐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으니 아이 예뻐 이렇게 하면 내가 간식을 받는구나 뭐 이렇게 어떤 행동 수정 면에서 그렇게 예쁘다 아이 귀여워 이런 칭찬을 해줘도 되는데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된 부분 어떤 외모적인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칭찬을 받고 자란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외모 기준을 어떤 우월감을 쓸데없이 키울 수도 있고 반대로 내가 그거를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만족시키기 위해서 과도한 다이어트를 한다거나 내면이나 어떤 지적 호기심을 채우기 위함보다는 그 부분에만 너무 몰입되어서 신경을 쓰면서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에너지를 쓰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려요. 제가 어떤 방송 프로에서 차은우 씨가 나와서 하시는 얘기를 기억이 나는데 워낙 빼어나잖아요. 그분은 워낙 외모가 수려한데 그거를 어머니가 모르셨을 리 없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걸 겸손하게 그래도 아이가 자랐으면 하는 마음에서 외모에 대한 부분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배려심 있고 겸손한 아이로 키울 그 생각을 늘 염두하시고 양육을 하셨다고 했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만나본 적은 없지만 인성적인 부분도 굉장히 훌륭하고 미담도 많이 들려오는 걸 보면 분명히 어떤 어머니의 그런 양육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잘생겼다 예쁘다 뭐 이런 칭찬을 너무 듣게 되면 그게 또 거기에만 매몰돼서 사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너무 똑똑해. 너 천재야. 이것도 역으로 너 진짜 바보 같아. 똥멍청이야. 뭐 이런 어떤 비난도 하지 마셔야 되지만 반대로 똑똑해, 천재야 이런 말들은 조심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사실 천재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막상 이제 학교에 와보면 내가 천재가 아니라는 걸 아이들은 금방 압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최고고 천재라 했는데 아이들은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선생님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오는 괴리가 굉장히 커지고 좌절감도 커지고 오히려 역으로 자신감 부분에서도 떨어질 수 있어요. 그냥 너무 아이를
특별한 아이로 이렇게 포장해서 아이한테 말을 전달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수학 문제를 전에는 몰랐던 건데 고심을 해서 풀었다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 네가 노력해서 푼 거 참 기특하다 이런 식의 칭찬이 좋은 거지, 너무 똑똑한데 천재인데 뭐 이런 식의 말들은 저다가 한두 번이면은 상관이 없을 수 있지만 제가 지켜본 바로는 반복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칭찬을 하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 거죠. 그리고 내가 쓸 수 있는 단어의 양도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엄마 아빠한테 배웠던 그대로 예쁘다, 못난이다, 아니면 천재다, 똥멍청이다, 뭐 이거를 또 그대로 하고 계시는 부모님들도 아직까지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단어를 좀 수집하시는 것도 좋고요. 내가 알고 있는 단어가 많지 않더라도 칭찬하는 좋은 방법들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세 번째는 착하다. 아, 너 참 착하다. 이게 어떤 심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것도 성격적인 부분이잖아요. 누군가를 돕거나 아니면 동생한테 뭐 양보를 했거나 아니면 주로 가장 이 얘기가 많이 나왔을 때는 엄마 말을 잘 듣고 아빠 말을 잘 들었을 때 너 참 착한 아이야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게 착하다는 게 아이 입장에서 보면 아이의 주관대로 생각을 해서 행동을 해보고 뭐 그런 게 아니라 부모의 어떤 권위와 강요에 의해서 한 것을 칭찬한 거잖아요. 그래서 착하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듣고 자란 아이들은 그것을 남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 주관을 펼치면서 살아가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다 그렇다는 거는 아니지만 나의 생각보다는 상대를 늘 눈치를 살피게 되고 내 생각은 주저주저 말을 잘 못하게 되고, 착하다는 게 부모 입장에서 좋은 거지 아이 입장에서는 결단코 그리 좋지가 않아요. 네 맘대로만 하냐, 이렇게 말을 안 듣냐 라고 이제 아이들한테 힘들어서 저도 그렇고 뭐 그런 말씀들을 하지만 차라리 그 아이는 그래도 건강한 거예요. 너무 자기 표현 못하고 부모가 시키는 대로만 이렇게 하려는 아이는 좀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워낙 심성이 유순하고 뭐 순종적인 친구여서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그럴수록 아이의 의견을 좀 많이 물어봐 주셔야 돼요. 자기 결정을 잘 못하는 우유부단한 친구라도 어쨌든 우리가 아이를 독립시키고 사회에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자기 의견을 내가 말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셔야 된다는 거죠. 아이를 막 비난하고 이것도 나쁘지만 너무 착하다, 너 이거는 이 구름이 같은 이제 강아지한테 해주시는 게 좋고요. 아이들한테는 최대한 조심을 해주실 것을 좀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외모에 대한 칭찬, 지능에 대한 칭찬, 그리고 또 착하다, 어떤 심성에 대한 칭찬, 이거는 좀 빼주시고요. 그러면 어떻게 칭찬을 해야 되냐, 이제 말씀을 드리면, 좀 아이를 오래 지켜보실 수 있는 경우에는 아이가 어떤 부분에 대해 성과를 냈을 때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지켜보고 계시다가 칭찬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전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좀 어려웠는데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은 이 정도로 할 줄 알게 되었구나, 뭐 이런 식의 칭찬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죠. 왜냐면 그 노력에 대한 인정을 받는 거잖아요. 어떤 선생님하고 제가 얘기를 나누었던 적이 있는데, 자기 스스로를 칭찬을 해보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잘 못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선생님? 라고 질문을 하시길래, 특히 이제 학령기로 갔을 때 점수에 대한 아니면 석차에 대한 것만 칭찬을 하시고 등급이 올라가지 않거나 뭐 엄마가 생각하지 않았던 점수라면 다른 애들은 이러는데 왜 너는 이거밖에 못해, 결국에는 결과 가지고만 그렇게 이제 칭찬을 받아온 아이들은 뭐 노력하지 않아도 결과만 잘 나오면 된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는 거고, 노력하는 것의 의미 자체를 생각을 못하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스스로도 어쨌든 내가 노력한 부분을 가장 인정받고 싶은 부모님조차도 그것을 바라봐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나는 어쨌든 나름은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인정을 해주셔야지 아이도 이렇게 그걸 먹고 마음이 커지는 건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상실감이 들죠. 그리고 점수 안 나오면 좋아하시지도 않을 텐데, 아이들이 공부를 그냥 하는 것도 있지만 부모님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왜냐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게 부모님이고 그 부모님을 만족시켜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경우도 꽤 많기 때문에 그거는 봐주시지도 않고 결과만 가지고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아이는 굉장히 슬퍼지죠. 나는 뭐 부모한테 인정을 못 받는, 점수도 못 받아오는 그런 아이다 라고 또 자기 상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아이가 전보다 좀 노력하는 게 보인다 그러면 꼭 그 부분에 대한 칭찬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를 지켜보는 그 물리적인 시간이 있어야 하는데 너무 바쁘셔서 그러기가 좀 어려운 경우도 있으시잖아요. 시간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아이가 어떤 이제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엄마 나 이런 거 그렸어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자랑하고 인정받고 싶어 했을 때 그림 천재다 뭐 이런 영혼 없는 칭찬 말고 최고의 칭찬은 그림을 같이 감상해 주는 거죠. 관심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림이든 뭐 만들기든 아이가 어떤 이제 결과물을 가지고 왔을 때 아이들은 자기가 되게 노력한 거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림을 그렸다 예를 들면 그 아이가 수고했던 그 작품에 대해서 같이 공유해 주시는 게 참 좋아요. 어떻게 하냐면 이제 뭐 그림을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려왔다 했을 때 여기 이 아이는 누굴 그린 거야? 지금 여기는 어디인 거야? 색감이 너무 따뜻하다. 여기는 뭘 나타낸 거야? 어떻게 질문해야 될지 잘 모르시겠다 싶으면 그냥 육하 원칙에 맞추어서 아이의 의견을 들어보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물어보고 그렇게 같이 감상을 해보시고 엄마도 나의 작품에 관심이 있구나. 아이가 이렇게 굉장히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아마 될 거고 그림 천재다 뭐 이런 식의 칭찬보다는 아이도 엄마가 나를 인정해주고 내 그림에 관심이 있다라고 굉장히 아마 더 느낄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눈을 마주친다든지 비언어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토닥토닥 해준다든지 멋있게 그렸다 이렇게 마무리는 이제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보통은 그림을 가지고 왔을 때 바쁘시면 그냥 잘했어 이렇게 해버리고 오 최고네 뭐 그냥 그래버리고 마시는데 그러면 아이들도 다 느껴요. 이게 영혼이 없고 성의가 없고 관심이 없다는 걸 느끼고 그게 그냥 별로 칭찬으로 와닿지 않을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과정을 지켜보실 수 있으면 그 과정, 노력에 대한 부분을 칭찬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고요. 만약에 그 과정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여건이 안 되신다 하시는 분들은 결과물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직접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그린 거야? 여기는 왜 그린 거야? 뭐 이런 식의 굉장히 좀 디테일한 부분들을 관심을 갖고 질문을 해주고 아이와 그걸로 소통을 한다면 어떤 칭찬보다 아이는 엄마하고 아빠하고 얘기하는 시간을 굉장히 좋아할 거고요. 아마 자꾸 그래서 좀 귀찮으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시간이 굉장히 아이한테는 마음이 충만해지는 시간이 될 거고 내가 한 거에 대한 어떤 칭찬보다도 인정을 받았다고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앞에 말씀드린 어떤 세 가지 그냥 노력 없이 타고난 부분에 대한 칭찬은 오히려 아이들한테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 주시는 게 좋고요. 아이들한테 가장 큰 칭찬은 사랑의 눈빛으로 아이들한테 관심을 가져주는 게 가장 큰 칭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만 꼭 칭찬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엄마 스스로한테 칭찬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 정도면 충분히 잘하고 있다. 그렇게 좀 스스로 인정을 많이 해주시고 스스로의 어떤 위로도 칭찬도 많이 해서 힘을 좀 키우셨으면 좋겠고요. 2025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 모두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